제가 통역할 수 있어요. 1조 원짜리 계약이 무너지는 순간 청소복을 입은 한 여자가 CEO 앞에 섰습니다. 청소부가 통역을? 비웃음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8개 언어를 구사하는 전직 청와대 통역사였다는 것을. 72시간 후 불가능한 미션을 완성한 그녀. 그런데 갑자기 배신자로 몰렸습니다. 회사 기밀을 팔아넘긴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는데 말이죠. 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숨겨진 반전의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모든 건 내해전,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밤부터 시작됐습니다. 청와대 영빈관. 그해 가을, 박서연은 정상회담 통역을 맡고 있었습니다. 25살 청와대 국제회의 통역사 2년 차. 프랑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손에 쥔 자료의 내용이 달랐습니다. 서연은 당황했고 자료를 따라 통역했습니다. 30분 후 프랑스 측이 항의했습니다.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최악의 외교 실수 무능한 통역사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SNS는 그녀를 향한 비난으로 가득 찼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서연은 짐을 담은 박스를 들고 청와대 정문을 걸어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자료가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석 달 후 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폐암 사기. 즉시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2억 원. 보험으로는 절반만 커버됐습니다. 서연은 모든 걸 동원했습니다. 대출, 지인들, 그리고 마지막엔 사채.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마다 300만 원씩 검사비가 필요했습니다. 약가, 재활비까지. 통역사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100통이 넘는 이력서, 단 한 번의 면접도 없었습니다. 결국 선택했습니다. 명품 백화점 본사 야간 청소부. 시급 10,000원.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오전엔 편의점, 밤엔 대리운전. 하루 4시간 수면. 화장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29살의 얼굴은 지쳐 있었고 눈빛은 생기를 잃었습니다. 4년이 흘렀습니다. 병원 접수 창구. 어머님 검사 예약 확인됐는데요. 미납금이 있으셔서. 직원의 말에 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다음 달에 할게요.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같은 사람들은 원래 투명 인간이잖아. 아무도 안 봐주는 거. 아니에요, 엄마. 서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새벽 4시 명품 백화점 본사. 루미에르 컬렉션 한국 지사. 30층짜리 빌딩의 최고층에서 서연은 걸레질을 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직원들은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대 보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회장실 앞에서 서연은 멈췄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임스, 본사에서 최후 통첩 왔습니다. 6개월 내 홍콩 계약 성사 못하면. 한지우 전무의 목소리였습니다. 알아, 알고 있다고. 제이슨 헌터 회장의 고함이 복도까지 울렸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청소를 계속하려는 순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헌터가 나왔습니다. 서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청소나 하는 사람이 뭘 듣고 있어?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비켜섰습니다. 헌터는 그녀를 한번 흘겨보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사물을 보듯이. 화장실. 서연은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았습니다. 거울이 보였습니다. 초췌한 얼굴, 핏기 없는 입술,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서울대 통번역대학원 수석 졸업. 청와대 통역사. 8개 언어. 이제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였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점점 투명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을 씻고 나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사채업자였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500. 알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새벽 6시 퇴근길 지하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을 보는 사람들. 서연은 구석에 서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같은 나이 또래의 여자들이 화장품과 승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연의 가방 속에서는 청소 장갑 냄새가 났습니다. 편의점 알바 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화상회의. 빅터 쉬, 홍콩 최대 유통그룹 회장. 1조 원 계약. 통역사가 버벅거렸습니다. 빅터 쉬의 빠른 광동어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계약서 13조, 물류 비용. 핵심을 놓쳤습니다. 방금 내가 한 말이 그게 아닌데? 빅터 쉬가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통역사는 그 말조차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수준으로 1조 원 계약을? 불가능해. 화면이 꺼졌습니다. 헌터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광동어 통역사 당장 찾아. 한지우가 대답했습니다. 5명 연락했습니다. 모두 불가능합니다. 그럼 빅터 쉬가 이틀 후 직접 옵니다. 그때까지 48시간. 헌터의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커리어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계획대로였습니다. 복도 끝 서연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녁 8시 화장실을 청소하던 서연의 귀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지우였습니다. 복도에서 통화 중이었습니다. 예, 계획대로입니다. 헌터는 이틀 안에 무너질 겁니다. 러시아어였습니다.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한지우가 지나갔습니다. 서연을 보지 못했습니다. 청소부는 투명인간이니까. 집으로 가는 지하철. 서연은 휴대폰으로 광동어 뉴스를 틀었습니다. 모든 단어가 들렸습니다. 뉘앙스까지 완벽하게 이해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믿어줄까요? 청소부의 말을. 이틀 후 오전 10시 빅터 쉬가 2시간 후에 도착합니다. 헌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뭐라고? 교통사고? 통역사였습니다. 오는 길에 추돌 사고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헌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병원? 지금? 안 돼, 이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회의실. 헌터가 고함쳤습니다. 한지우, 다른 통역사. 이미 다 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한지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너무 차분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헌터가 벽을 쳤습니다. 손등에서 피가 났습니다. 임원들이 얼어붙었습니다. 20층 복도. 서연이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헌터가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광동어였습니다. 빅터 쉬 회장님, 통역사가 사고를 당해서. 예, 이해합니다. 하지만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빅터 쉬가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헌터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헌터가 벽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서연이 일어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뗐습니다. 저기, 헌터가 돌아봤습니다. 청소부였습니다. 뭐야?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헌터가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뭐, 광동어, 할 수 있습니다. 순간 침묵. 헌터가 비웃었습니다. 청소부가 광동어를 청와대에서 통역사로 일했습니다. 그 말에 헌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청와대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지우가 뛰어나왔습니다. 회장님, 한지우가 서연을 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사람은 한지우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 사람 청와대에서 해고당한 문제 인물입니다. 외교 사고 낸 사람이에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헌터가 서연을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사실이야? 예. 하지만 그건 이유는 안 궁금해. 헌터가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1시간 30분 남았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좋아. 헌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해봐.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 안 해. 알았어? 예. 서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실했습니다. 한지우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정호. 빅터 씨가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60대, 차가운 눈빛. 서연을 훑어봤습니다. 청소부가 아닌 통역사로 광동어가 흘러나왔습니다. 당신이 통역을 맡는다고?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완벽한 발음으로. 예. 김서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빅터 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통역이 시작됐습니다. 빅터 씨가 쉬지 않고 말했습니다. 계약 조건, 물류 비용, 유통 채널. 서연의 통역이 정확하게 이어졌습니다. 13조항 물류 비용 배분, 6대4가 아닌 7대3으로 재조정을 원하십니다. 이유는 홍콩 항만 세율 변동과. 빅터 씨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그가 서연을 응시했습니다. 홍콩 사람이요? 아닙니다. 그런데 광동어가 발음까지 완벽한데? 빅터 씨가 작게 웃었습니다. 20년 만에 이런 통역은 처음이군요. 헌터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2시간 동안 회의가 계속됐습니다. 패션 산업 용어, 계약 법률, 세금 조항. 서연은 흔들림 없이 통역했습니다. 빅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기본 합의는 됐습니다. 헌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런데 본 계약 전에 한 가지 더 필요합니다. 헌터의 미소가 멈췄습니다. 무엇입니까? 72시간 안에 8개국 시장 분석 보고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러시아, 중국, 일본, 스페인, 영국. 8개국을 72시간에 각 나라 언어로 된 원문 자료를 직접 분석한 것으로. 번역본은 안 됩니다. 빅터 씨가 서연을 봤습니다. 이 정도 실력이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못하시면 오늘 합의도 무효입니다. 금요일 정오까지. 빅터 씨가 일어나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헌터가 서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할 수 있어? 서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겠습니다. 해보겠다가 아니라 할 수 있냐고. 헌터가 책상을 쳤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겠습니다. 복도. 한지우가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주먹이 하얗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막는다. 저 여자를 완전히 무너뜨린다. 72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4시 청소, 오전 편의점, 오후부터 밤까지 분석 작업. 하루 2시간만 잤습니다. 독일어 경제 보고서, 프랑스어 패션 트렌드, 이탈리아어 유통 자료. 화면이 계속 켜져 있었습니다. 목요일 오전 10시. 갑자기 화면이 꺼졌습니다. 재부팅했습니다. 파일이 없었습니다. 이틀 동안 작성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분석 모두 삭제됐습니다. 백업도 손상됐습니다. 아니, 안 돼. 서연이 책상을 움켜쥐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복도 끝에서 한지우가 보고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오후 3시 로비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박서연, 박서연 어디 있어? 사채업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500, 오늘까지라고 했지. 직원들이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렸습니다. 보안팀이 그들을 끌어냈습니다. 서연은 책상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저녁 6시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님, 익명 제보가 들어와서요. 치료비 미납건으로.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일단은 괜찮습니다만. 서연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밤 10시 서연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기억을 되살려 다시 썼습니다. 손가락이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러시아까지. 새벽 4시 눈이 감겼습니다. 책상에 고개가 떨어졌습니다. 금요일 오전 8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아, 어머니였습니다. 엄마, 너는 투명인간이 아니야. 빛나는 사람이야. 포기하지 마. 눈물이 또 쏟아졌습니다. 네, 엄마. 4시간 남았습니다. 중국, 일본, 스페인, 영국. 4개국. 손가락이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오전 11시 55분. 마지막 문장이 완성됐습니다. 서연이 파일을 들고 복도를 뛰었습니다. 헌터의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완성했습니다. 시계는 11시 58분. 헌터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87페이지. 눈이 커졌습니다. 이걸 정말 혼자서? 금요일 정오. 빅터 씨가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건 전문 컨설팅사 수준인데? 빅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독일 자동차 산업과 패션의 연계 분석, 놀랍군요. 헌터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계약서 준비하겠습니다. 빅터 씨가 일어섰습니다. 그때 한지우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뭐야? 경쟁사 베르사체 코리아가 방금 빅터 씨 회장에게 똑같은 전략 문서를 보냈습니다. 빅터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지우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서연의 보고서와 동일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밀 유출입니다. 빅터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보 보안도 안 되는 회사와는 계약 못합니다. 회장님, 오해입니다. 헌터가 막았지만 빅터 씨는 나갔습니다. 헌터가 서연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팔아넘긴 거야? 아닙니다. 그럼 누가? 한지우가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김서연 씨 통장 확인해 보세요. 한지우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어제 오후 50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저 아닙니다. 증거가 있잖아. 헌터가 보안팀을 불렀습니다. 경찰 신고하고 당장 끌어내. 보안팀이 서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서연이 끌려갔습니다. 복도에서 직원들이 지켜봤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믿어주세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바닥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떨리는 숨,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한지우 전무님, 모두가 서연을 봤습니다. 통화 기록을 확인해 보세요. 뭐? 러시아 번호랑 통화한 기록이 있을 겁니다.
한지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목요일 저녁 8시 러시아어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헌터가 한지우를 봤습니다. 그게 사실이야? 말도 안 되는. 통화 기록 당장 확인해. 헌터가 소리쳤습니다. 한지우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긴급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한지우의 통화 기록, 은행 계좌, 이메일. 모든 증거가 쏟아졌습니다. 러시아어, 중국어, 독일어, 스페인어로 경쟁사와 소통한 기록. 5년간 기밀을 팔아온 산업 스파이였습니다. 회의실. 경찰이 한지우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한지우가 서연을 노려봤습니다. 내가 다 망쳤어.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4년 전 청와대도 당신이었죠? 한지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왜 그런 자료를 받았는지 이제 알았어요. 당신이 조작한 거였죠. 침묵. 한지우가 비웃었습니다. 맞아. 다 내가 했어. 헌터와 임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넌 너무 빛났어. 청와대 때도 지금도. 그래서 난 내가 싫었어. 한지우가 끌려갔습니다. 헌터가 서연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당신을 몰라봤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빅터 씨가 말했습니다. 이 회사의 진짜 보물은 이 사람이었군요. 1조 원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6개월 후 서연은 루미에르 컬렉션 아시아 지역 부사장이 됐습니다. 어머니는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연은 숨은 인재 발굴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청소부, 경비원, 배달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과 기회. 어느 날 재단 강연장. 신입 청소부들 앞에 서연이 섰습니다. 여러분은 투명 인간이 아닙니다. 서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은 분명 빛나고 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각각의 불빛 뒤에 누군가의 꿈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연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 반드시 여러분의 빛이 세상을 밝힐 날이 올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들어주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